23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생물학에 문제가 있대요. 뭐라고 불리는? 풍요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enrichment는 풍요란 뜻이고요. 풍요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생물학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직관적으로 어느 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접속사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식자의 수가 더 잘 사는 경향이 있다고. 조건이 있겠죠? 뭐 한다면? 지금 괄호친 부분부터 좀 해석을 해보면 포식자의 먹잇감이 이용 가능한 먹이의 양이 월수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의 먹이의 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면 포식자의 수가 더 늘어날 거다, 더 잘 살 거다 라는 경향이 있다는 건 어느 사람이 생각합니다. 지금 요 포식자, 먹잇감, 먹이 이거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위에다가 써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포식자가 predator, 포식자 다음에는 포식자가 먹는 prey, 먹잇감이 있고요. 먹잇감이 먹는 먹이는 food로 여기서 칭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좀 기억을 하면서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츠가 가리키는 거는 포식자의 수. 그러니까 포식자의 수에 포식자가 먹는 먹잇감이 이용 가능한 먹이. 그러니까 먹잇감이 먹는 먹이가 늘어나면 당연히 먹이가 늘어나면 먹잇감이 늘어나고 먹잇감이 늘어나면 포식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먹잇감을 위한 먹이가 더 많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접속사 대절을 의미하는데 더 많은 먹이는 먹잇감은 포식자에게 이용 가능하고 따라서 포식자의 인구가 그만큼 확장될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expand가 확장되는 거니까 increase 동의어, 반의어로는 decrease or 이런 식으로 enrichment, 풍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역설이라고 했죠. 역설인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때때로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대의 경우라고 다시 말을 해보면 포식자가 먹는 먹잇감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포식자가 늘어나면 포식자의 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그 포식자의 수가 늘어나서 풍요로워지냐? 무조건 풍요로워지냐? 그건 또 아니다. 풍요로워지는 건 아니다. 때때로는. 그러면 역설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증가인데 토끼에게 이용 가능한 먹이가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토끼는 위의 단계로 치면 프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어진 구역에서 might lead to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토끼의
지나치게 많은, 지나치게 풍요로운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증가를 가져오죠. 포식자의 수도 증가를 가져옵니다. 포식자라고 예를 들면 늑대라고 하네요. 뭐 할 때까지? 늑대의 수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고 불안정해질 때까지. 그러면 일단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먹잇감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포식자의 인구가 늘어난다 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될 때까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지속할 수 없다 라는 말은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은요, 그 풍요롭다고 할 수 없지만 많아진 포식자의 수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왜 지속할 수 없을까요? 지속할 수 없으려면 예를 들면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거죠. 포식자가 늘어나는 수만큼 먹잇감이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포식자의 수는 늘어나는데 먹잇감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굶어 죽는 등의 일이 일어나서 지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커지면서 불안정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토끼를 위한 더 많은 먹이는 실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누구에 대해서? 늑대 인구에 대해서, 늑대 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예시는 보여줍니다. 접속사 대절을 보여줍니다. 접속사 대절은 끝까지고 대시를 이렇게 묶어주면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죠? 이 대는 동격이어서 주어를 수식하고요. 그 주어부터 해석해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은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먹이, 따라서 더 많은 먹잇감은 항상 포식자 집단에게 좋을 거야 라는 일반적인 직관은 그래서 뭐가 있다? 결함이 있다 라는 걸 보여준다. 풍요의 역설이 있다. 그래서 more is not always more. 많은 것이 항상 더 많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많다고도 할 수 없다. 왜? 지속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많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다.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최소한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봤던 포식자와 먹잇감의 경우에서. 그래서 이제 풍요의 역설은 보여줍니다. 접속사 대절을. 우리의 직관인데 뭐에 대한? 풍부와 풍요의 우리의 직관은 항상 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conform to 뭐와 일치하다. 그러면 관찰할 수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 관찰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이란 얘기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먹잇감의 먹이가 늘어서 먹잇감이 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식자의 수가 는다. 이렇게 직관적인,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이 근데 항상 이 풍부와 풍요의 직관과는 항상 일치하지 않다더라.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더라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여소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고, 핵심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커진다라는 얘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아까 들었던 걸 좀 써볼게요. 그리고 더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그래서 불안정해진다. 이 내용이었죠. 네, 다음 거는 2번은 출제되지 않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평형 상태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평형 상태는 모의고사에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해보겠습니다. 추진력인데 평형 상태를 향한 추진력. 평형 상태를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의 에너지의 상태.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극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인 평형 상태를 향한 추진력인데 관계부사가 또 이제 평형 상태를 꾸미죠. 더 이상 변화할 경향이 없는 평형이 변화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변화할 경향이 없는 최소한의 에너지 상태인 평형 상태를 향한 추진력은 주어, 동사 화학과 물리의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도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시가 될 수 있겠죠. 평형 상태를 향해서 우리는 그런 추진력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떨어지는 물체가 come to rest 정지하다라는 뜻이야. 멈추다 stop이란 뜻이랑 스탑이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떨어지는 물체는 정지합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떨어질 때는 가속력과 여러 가지 공기 압력과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딱 떨어져서 정지하면 가장 그런 가속력과 공기 압력의 영향이 없어진다고 좀 하긴 그렇지만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에너지의 상태에 정지하죠. 평형 상태에서. 그리고 또 다른 예시로는 화학 반응이 proceed to 무엇에 이르다. 완성 상태에 이릅니다. 어떤 완성이냐면 더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완성 상태에 이릅니다. 우리가 무언가 실험을 하면 반드시 그 화학 실험에 대한 반응이 끝나는 때가 오죠. 그런 평형 상태가 반드시 오죠. 이러한 경우처럼 보통 존재하는 것들은 평형 상태를 위해서 추진력을 얻곤 하는데 이러한 추진력은 모든 것에서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계, 특히 자연계는 뭐 할 때? 그것들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도 자연계는 보통 멀더라. 뭐와?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멀더라. 여기 밑에 manifest가 형용사로 쓰였죠. 발현하다 라는 뜻이보다는 분명한이라는 형용사로 쓰였고 그래서 동의어로는 이런 친구들이 있겠고 그래서 그 평형 상태를 향한 추진력이 모든 것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안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도 현실, 자연계는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어떤 속성?
온도나 압력 같은 속성은 일정합니다. 시스템 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온도와 압력 같은 게 일정하죠. 그리고 시스템은 외부적인 영향과 떨어져 있습니다. 평형 상태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되고 평형 상태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가 아니라 자연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연계는 그러한 평형 상태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isolated의 동의어는 excluded, detached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험실 경험 중에 이점 중에 하나는 접속사 대절입니다. 대절 좀 길어서 좀 분석을 해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우리가 실제로 평형 상태에서의 속성을 측정하려고 할 때 진주어에 동명사 주어 나오고요. 그러한 완벽이라면 평형 상태겠죠? 그러한 완벽이 나타나도록 조건을 통제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실험실 경험의 이점 중에 하나래요. 통제를 해도 사실 그러한 완벽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냐 이제 의문이 들죠?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이 자연계는 모든 조건을 조절해서 평형 상태에 이를 수가 없어요. 자연계는 평형 상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완전 평형 상태라는 것을 없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실험을 할 때 그런 평형적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실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이점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실험실 경험에서의 이점 중에 하나를 오히려 평형 상태에 이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그래서 자연계는 아닙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가 아니고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외부의 영향과 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외부의 영향을 항상 받으니까 자연계는. 그래서 물질은 항상 들어가고 빠지고 하고요. 온도와 압력 같은 속성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natural phenomena, 페노메논이라는 현상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페노메나. 그래서 do라는 복수동사 썼고요. 그래서 자연의 형상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정적인 평형 상태. 스태틱은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정적인 평형 상태에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규모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A, B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떨어지는 물체가 가장 낮은 에너지의 상태에 있는 거지 아예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평형 상태인 것도 아닌 거죠, 사실. 위에서 말했던 예시들이. 결국 자연계는 평형 상태라는 게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문장은 while 문장을 꼽을 수 있겠고요. 정리하면 a reality far from equilibrium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